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여기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동네 가수 이내입니다. 저희 이내 책방 라디오는 일단은 일기를 쓰고 근황을 얘기하고요. 어쨌든 낭독을 하고요. 좋은 글들을 소리내어 읽고 듣는 것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어가고요. 조만간의 노래는 제가 하루에 한 곡이라도 노래를 가까이 한다. 이제 한 5년이 넘어가니까 매너리즘이 빠져가지고 가까이 노력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게 돼가지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앞부분에 설명을 좀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살짝 얘기해봤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저는 어제 뭔가 토마토가 완숙이 많이 된 토마토를 싸게 사서 왔더니 이게 얼마 못 갈 것 같아서 토마토 소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2시간째 토마토를 고우고 있는데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저렇게 서치해가지고 따라서 해보고 있는데 지금 토마토가 끓고 있는 열기와 그 향기와 함께 제가 이걸 녹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봅니다. 어제 못했어요. 제가 그 10문장 쓰기 마지막 날이었는데 뭐 이런저런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시간을 좀 쓰다 보니까 라디오 녹음해가지고 올릴 시간을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뭐 하루 쉬지 뭐 이렇게 하면서 쉬었는데 이게 또 막상 하루 쉬니까 오늘 또 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막상 이렇게 얼른 낭독할 것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다시 좀 재밌어져가지고 지금 무사히 녹음 중입니다. 오늘 일기 제목으로 노란 불빛의 공방이라고 썼는데 뭐 어김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조금씩 15,000보 이상 걸으려면 좀 더 과하게 돌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굳이 돌아가는 길, 모르는 길 돌아서 가는데 늘 다니던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은 어쨌든 늘 다녔어요. 근데 제가 다른 길로 막 돌다가 그 길로 도착하는 방향이 다른 길 가게 된 거죠. 이게 말로 하니까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어떤 길이 있으면 그 옆으로 난 골목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제가 몰랐던 길이죠. 그 옆으로 난 골목길을 통해서 제가 늘 다니던 길로 딱 나왔을 때 평상시 지나갈 때는 옆에 있어 잘 보지 못했던 가게가 정면으로 보이게 된 거죠. 늘 옆으로 지나가면은 저기 뭐 공방이 있구나 뭐 하는 데지 이렇게 하면 지나가긴 했지만 건너편에서 반대 수직 방향을 향해서 그 가게의 정면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본 일은 처음이었던 시선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 각도가. 근데 어둠 속에 이제 그 유리 쇼윈도우처럼 이렇게 유리로 된 문이 보였고 그 안에 어떤 여성분이 굉장히 집중해서 뭔가 뭐 도자기 같은 거에 뭔가 색칠을 한다든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그냥 얼핏 스쳐 지나갔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기도 하고 남겨두고 싶기도 한 장면이었어요. 어둠 속에 그 불빛이 들어선 방이 보이는 것도 굉장히 따뜻했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보면 훔쳐본 것이지만 그 모든 컨비네이션이 순간 저를 약간 기분 좋게 만들어줬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일기에서 조금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죄다 약간 빛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어가지고 제목도 저쪽의 빛이고요. 어쨌든 낭독에서는 황현산 선생님 문학평론가셨죠. 최근에 돌아가셨고 그분의 이제 글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울림을 많이 주고 있어가지고 좀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회자되는 거 봤는데 저도 뒤늦게 거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책을 보게 됐죠. 책을 읽으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깊이 사유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여기 한국에도 있었구나. 당연히 있었죠. 이게 너무나 뭐라 그래야 되지? 자만에 가득 찬 표현이었다 방금 이 말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네, 전혀 이제 전 모르니까요.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서야 알게 된 게 좀 뭔가 아쉬운 마음에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어떤 한 챕터를 제가 어딘가에 이렇게 베껴 써놨는데 오늘 그게 이제 돌아다니던 쪼가리가 발견돼가지고 읽었거든요. 최근에 돌아가신 그 경비원, 갑질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경비원 님도 생각이 났고 또 뭔가 범죄를 흉악하거나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요즘 N번방 사건도 그렇고 그런 저런 생각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글인 것 같아서 오늘 낭독해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조만간의 노래는 지난번에 또 가사 쓰기 워크숍에서 받은 콜레트 작가님의 가사로 노래를 하나 불렀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마음 작가님이라고 그때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던 분의 글에 곡을 붙인 노을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불러봤어요. 네, 오늘도 저의 횡설수설 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토마토 불 끄고 볶은 양파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조금 더 익히면 과연 어떤 토마토 소스가 나올지는 내일 알려드리죠. 어쨌든 낭독. 오늘은 황현산 선생님의 사소한 부탁이라는 책에서 한 챕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의 패배와 우리의 패배. 읽어볼게요. 우리의 영혼은 시를 통해서 무덤 너머에 있는 모든 찬란한 것들을 엿볼 수 있다고 보들레르는 말했다. 이때 무덤 너머라는 말은 물론 죽음 이후에 라는 말인데 이를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의 정신이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하는 모든 물질적 제약을 벗어버린 후에 라는 뜻이 된다. 4, 5세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들레르가 생각했을 한 점 티끌도 없이 완전히 찬란한 어떤 빛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보들레르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죽음 뒤에 얻게 될 휴식처를 상상했고 동반 자살한 연인들이 죽음 뒤에 이루게 될 완전한 사랑을 꿈꾸기도 했다. 죽음 속에서만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적은 없다. 이 세상에서 그 빛을 볼 수는 없지만 죽는 날까지 내내 시를 씀으로써 저 빛 속의 삶과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삶을 이 땅의 우여곡절 안에서 실천하려고 했다. 이 열정은 현대시의 윤리가 되었다.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19살 청년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한 10대 소녀를 모텔로 끌어들여 성폭행을 하려 하던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그가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이야기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다. 그는 인터넷 어느 구석에 남겨놓은 글에서 자신이 살해한 여자에게 활활 제가 되어 날아가세요 라고 썼다. 악 감정이건 좋은 감정이건 어떤 감정도 없었다는 말 끝에 날 미워하세요 라고 덧붙인 것을 보면
그 무도한 마음 속에도 후회의 감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는 지옥에 가고 싶었던 자기에게 동반자가 필요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도 했다. 지옥을 넓게 해석하자면 죽음 뒤의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일 터인데 그 어둠의 세계에 가려 했다는 고백이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가 2해 전에 인천의 월미도를 찾아가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슬픈 감정도 분노도 없이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는 말도 동일한 감정의 표현이다. 그에게는 죽음의 세계에 대한 어떤 정념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의 평소 생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기타에 특별한 애착을 나타냈다. 그는 이름 있는 기타를 소유했으며 그가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던 기타는 이미 생산이 중단되어 전 세계에 20대밖에 남아있지 않은 명품이라고 한다. 기타에 대한 그의 열정이 깊었다는 것은 그가 악기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프랑스의 어느 예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유학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그의 기타 연주 실력도 상당한 정도였다고 하니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그가 보인 죽음의 열정에는 어느 정도 예술가적 기질이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와 예술가들, 좁게 말해서 시인들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보들레르의 열정을 이어받은 현대의 시인들은 무덤 뒤의 찬란함에 자주 도취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그 빛을 일상적 실천의 등대로 삼는다. 언제나 물질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에서 그 찬란한 빛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도달할 수 없는 곳을 향해 가는 발걸음은 바로 그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다. 시인들에게는 다른 세계의 빛이 이 세계의 실천을 지시한다. 저 불행한 청년은 이 실천이 두렵고 세상의 온갖 장애가 두려워 이 세상을 파괴하고 저를 파괴하였으며 마침내 저 찬란한 빛을 꺼버림으로써 자신이 가고 싶어 했던 죽음 뒤의 세계마저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가 어떤 글을 써서 어떻게 자신을 과시하건 그는 패배한 사람일 뿐이다. 문제는 이 패배가 그에게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같기에 우리의 패배를 증명하는 꼴이 된다. 게다가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 흉악범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일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의 노래. 해가 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 나는 당신을 생각한다. 시끄러운 세상 하루의 끝에 내가 본 하늘의 빛 당신도 보았나요?
간다. 나는 당신에게 하루의 끝에 노을이 되고 싶다. 우리의 추억이 아름답게 저물어 다음을 기대하는 순간이 되기를. 내일을 기대하는 순간이 되기를. 네, 하루 쉬고 찾아온 이내적방 라디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한 적 있지만 댓글에 댓글 다는 거를 좀 노력해서라도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댓글에 댓글 다는 거 너무 무서워. 하지만 또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언급해서 또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또 언급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몰라.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네, 어쨌든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극도로 개인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냥 나를 위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인데 뭘까요? 연결되어 있고 뭐 제가 말하는 걸 누군가가 듣고 있고 또 들은 다음에 어떤 걸 나한테 전해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개념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실제로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또 밤이 깊으니까 또 이상한 생각들이 드네요. 네, 밤은 깊었고요. 인생은 알 수 없고요. 죽음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뭐 죽었다 깨나도 모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냥 살아갑니다. 분명한 거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죠. 누구도 답을 모르니까요. 모두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문이라도 외워야죠. 다시 시작해봐요.